안녕하세요. 아포입니다. 제가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바로 그날 제가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하고 예측해서 방송을 내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제 채널은 아닙니다. 제 채널은 아니고 펜앤마이크 정규재 주필님이 운영하시는 펜앤마이크의 인터뷰를 통해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시점 정확하게 지금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예측과 동일하게 지금 현재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사 하나를 갖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경제신문 신문 기사고요. 11.6 대책 제초한 압박에 강남 재건축 2, 3억 뚝이란 제목의 글인데요.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진단하긴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는 진단하기 어렵고요. 2, 3억 하락한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2, 3억 하락한 매물들이 거래가 되면은 바로 가격은 또 정상가를 찾아가는 그런 문제가 발생돼요. 지금 이 현재의 공포에 매물을 내놓은 사람들 물량이 해소되고 나면 다시 가격은 정상으로 회복된다. 이 부분은 지난 10년이 아니에요. 20년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부분 바로 어떤 부분이냐 밑으로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급매물들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데 밑에서 보면은 상당히 재밌는 기사가 나오죠. 이에 비해 일부 서울 외곽과 수도권 9억 이하의 아파트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동 일산 요진 YCT 전용 59.89스퀘어미터 이거는 지금 20평형대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 12.16 대책 직전에 5억 3천만에 팔렸던 것이 지난 20일에는 이보다 비싼 5억 4,500만원, 5억 9천만원에 각각 거래됐다는 게 현지 중개업소의 설명이다. 이달 초 7억 1천만에 팔렸던 아파트 전용 84.3스퀘어미터도 지난 21일보다 1,500만원 오른 7억 2,500만원에 거래됐다. 현지 중개업소 대표는 9억 이하 집주인이 내놓은 매물의 절반 정도가 호가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자, 뭐 좀 더 읽어드리자면 중구 신당동 청구 이편한 세상 전용 84스퀘어미터도 지난달 초 11억 8천만원에 팔렸으나 이달 23일 이보다 5천만원 뛴 1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다. 서대문구 난과자동 DMC 파크뷰 자이 3단지 전용 59.981스퀘어미터도 이거 20평형대죠. 대책 이후 최근 8억 3천만원에 팔렸다. 지난달만 8억 2천만원에 팔린 최고가를 다시 갱신한 것이다. 난과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은 높은 금액에도 매수한다며 다만 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가 종전보다 많이 줄었고 거래량이 감소해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자, 잠시만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부동산 시장 미쳤다. 그러니까 9억대의 아파트에서 대출이 부족한 사람들은 9억 초과 아파트를 살 수 없고 그 밑에 단지들을 살 수가 있어요. 다만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이 9억이 넘는 초과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은 현금 부자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 수가 있지만 대출이 부족한 사람들을 입장에서는 더 좋은 단지인 걸 알면서도 불과 1,000만원, 2,000만원 차이 때문에 대출이 안 나와가지고 8억대로 밀려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억대의 단지들이 자연스럽게 매물이 부족한 상태니까 이 매물들이 팔리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9억대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9억대에서 다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던 단지들은 다시 또 10억대, 11억, 12억대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문제는 시장에 어차피 매물은 줄어있어요. 제가 매물이 줄어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부의 멍청한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매물은 무척이나 감소되어 있는 거였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또 수요를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9억 미만의 주택들은 가격대가 8억대로 올라서고 있고 7억대에 있던 아파트들은 다 8억대로 그렇게 올라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지금 중개업소 사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지금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지금 대책 발표 후에 지금 현재 시장이 잠깐 움직이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후퇴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사과 방송을 보내드렸지만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이 기회다. 오히려 내년 상반기 때 매수 최적기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을 매수하고 싶다면 내년 상반기 이전에 결정하셔야지 내년 하반기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원하셔도 집을 사고 싶어도 가격이 너무 훌쩍 올라버려서 사실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도 제가 분명하게 예측한 대로 시장은 그대로 흘러갔습니다. 내년 상반기가 마지막 기회다.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하고 싶다면 내년 상반기를 노려라. 그리고 경기도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신도시 위주로 해서 신도시에 저평가된 아파트들을 갖다 구매하신다면 지금 경기도 신도시 상당히 가장 가격이 저렴할 만큼 저렴할 때입니다. 이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경기도도 이제 물량 못 잡아요. 경기도 신도시 지역들 상당히 여러분들 주목해서 저평가된 아파트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면은 내년 상반기가 거의 마지막 기회다. 경기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좀 방송을 갖다 많이 못했어요. 사실은 서울에 너무 치중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던 부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랬던 것이 사실은 저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주목받을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좀 방송했던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도도 주목받을 지역들 지금 경기도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진짜 서울만 오르고 경기도는 안 올라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젠 경기도의 타이밍이 온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정규재 주필님과 인터뷰했던 내용은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하단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해당 방송을 갖다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짧게 마치고요. 지금 정부의 무지한 부동산 정책일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획된 정책일까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됐습니다. 집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이 급등해서 기분이 좋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가 증대되니까 기분이 좋고요. 집을 못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집 가진 사람들 때려잡는다니까 좋고요.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됐네요. 자, 그럼 모두가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차기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뽑아줘야 할까요?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경기도라든가 서울 외 지역들도 이제 조금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